11월 21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서 오늘 첫눈이 내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날씨는 겨울이라도 마음은 빨리 이 무도한 정권이 끝나고 봄이 왔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자, 저는 무슨 보수, 극우, 무슨 좌파, 무슨 진보 이런 거 다 떠났어요. 상식을 말하고자 합니다. 어떨 때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 말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좌파들이 황장수는 보수라도 합리적이다 하다가 김기춘 씨 매네 같다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또 저한테 메일 보내서 별의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충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가겠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 주관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 생각이 있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을 낱낱이 매일 여러분 앞에 고백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과 제 입장에 따라서 그냥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김기춘 씨 매네는요, 사람은 그 사람의 상대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래도 상식에 따라서 처신을 해야 된다 봅니다. 자, 저는 상식에 따라 다들 돌보지도 않고 아무도 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위로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정치성이 있을 이유도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건 제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제 역할이라고 보고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부분을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잘 풀려나갈 거다.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좀 꼬이고 있지만 미북 간의 비핵화 진전이 안 돼서 우리가 중간에서 미국을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로 설득을 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내고, 그러면서 결국은 미북 관계가 미북 정상회담도 하고 종전선언도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서 풀려나갈 거다. 이런 기대와 환상으로 문 정권이 지금 미북 관계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미국은요, 실제 하지 않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름 몇 가지 부분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지 몰라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누굴 꼬드긴다고, 누굴 통해서 작업을 한다고, 적당한 거짓말을 해서 속인다고, 그렇게 오래 속고 오래 끌려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미국은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나아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정권이 지금 북한의 뚜쟁이로서 미국을 꼬드겨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곧 그 한계가 드러날 거다 봅니다. 그러면 그 곧이 언제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2월달쯤 가면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북핵 협상 국면에서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이 워킹 그룹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 회의가 열렸죠. 말이 워킹 그룹이지 미국이 대북 제재를 피해가고 자꾸 완화, 면제 등을 요구하고 북한과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한국 정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반드시 이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항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만드는 감시 통제기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거 엉뚱한 소리죠. 한국이 제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 만드는 기구에서 한미 동맹 중요성을 확인했다.
자,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 협력 등 북핵, 북한 관련 재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례화해가기로 했다. 청와대의 통일부의 이 실무진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미국 국무부의 이 알렉스 윙 부차관, 그리고 NSC, 백악관 NSC 관계자 등이 참가했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한 관계 확대보다는 뒤처져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이 안 되는데 남북 관계를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북한 비핵화 진전이 남북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비해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어제 이렇게 폼페이오가 동시간에 회의하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철도 공동조사 착공식 등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견인하면서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어제 회의 결과 철도를 어떻게 한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례화 및 체계화에 대해 합의한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를 미국이 발표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북한의 석유 거래를 도운 혐의로 남아공 국적의 블라드렌 암첸체프라는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러시아 태생인 암첸체프는 이 북한의 휘발유 구매에 협조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날 제재를 함으로써 올해 들어 북한과 관련된 제재 대상이 된 개인 기업 선박은 총 118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워킹그룹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철도 연결을 위한 시각차가 분명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는데, 이 철도 연결과 관련하여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논의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논의가 끝나도 벌써 끝났을 건데 뭐가 어떻게 됐는가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철도 연결에 대해서 미국은 매우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착공식 세레모니는 그건 너네가 필요하면 북한하고 하는 것은 뭐라 하진 않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자가 넘어가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은 뻔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매우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자, 그러면 미국과 북한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실제로 미국 측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가 끝나가지고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1월 이제 개원을 합니다. 1월 한 중순 이후에 개원을 하죠. 그래서 지금 하원이 다수당이 돼버린 민주당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 벼르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자, 내년 1, 2월 중에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북 관계 비핵화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는 큰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미북 회담을 끌고 갈 동력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올 11월 27일, 28일 내주쯤에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접촉이 있고, 거기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양보가 나온다면 1월 말이든 이럴 때 이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김정은이가 서울 답방을 하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문 정권이 바라는 최고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폼페이오가 지난달에 자기가 북한을 4차 방북했을 때 김정은이 구두로 약속한 풍계리, 동창리 사찰을 포함한 5가지를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지금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11월 27일 날 미북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짜를 잡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11월 말에 고위급 회담을 통한 이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도 이 협상이 굴러갈 동력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미국 뉴욕에서 폼페이오와 김영철이가 만나는 협상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자, 뉴욕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또 북한이 뭔가 보따리를 이렇게 풀 때는 워싱턴 DC에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여기에 목을 메고 지금 매달리고 있고 또 미국의 이 CIA의 이 코리아 임무센터라고 한반도 센터 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얼마 전에 엊그제 한국에 와서 북측 인사를 판문점 등에서 접촉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이 추정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현재 100% 27일 날 회담을 갖자고 확답을 주지 않았고 지난번에도 마지막에 서로가 그냥 안 하는 걸로 깨버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7일 날이라는 것은 그냥 날만 정해놓은 거지 이날 성사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초에는 27일 날 열릴 가능성이 좀 크게 이렇게 제기되었죠. 미국이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가 21일부터 닷새 동안 있고 또 30일부터는 폼페이오 장관이 G20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날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26일부터 28일 사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다시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가지려고 의욕을 내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말만 돼버리면 미국이 북한과 현재와 같은 식으로 협상을 진행시켜 갈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들이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이 협상을 서두는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현재 미국의 내밀한 백악관의 이야기들을 다룬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자, 미북 회담 빈손으로 끝날 걸 우려한 폼페이오가 지금 서두르지 말라고 트럼프를 설득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최근에 강경한 쪽으로 돌아서서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달 말 고위급 회담 즉 11월 27일로 잠정적으로 추정되는 그 회의에서 진전이 없으면 미북 회담이 1월 내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 재무부에서 추가적으로 이 북한의 석유 수입과 관련해서 남아공 사람을 지금 제재를 했죠.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미국의 지금 이 백악관 행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끌고 가고 있는 미북 회담 구도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폼페이오, 트럼프의 북한 관련 핵심 신복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악관 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펜스 부통령, 볼턴 NSC 보좌관 등이 그동안에 미북 회담이 1월 달에 열린다 말을 했지만은 이제 폼페이오는 그걸 굳이 1월 달 고집할 게 있냐라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폼페이오와 측근 앤드루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지난주에 방한을 해서 지인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은 1차 미북 정상회담과는 달리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일정은 재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이제 재조정된다면 이제 이것은 물 건너가고 회담의 지속적인 이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도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이제 흥분을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 결과물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트럼프에게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반반이다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의 이런 외교적 표현을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반반이라는 것은 이번에 안 잡히면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뿐만 아니라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그 다음에 국무부 대북 담당 마크 램퍼트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구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어렵다라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1차 정상회담 때처럼 빈손 논란이 벌어져서는 이제는 이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견딜 수가 없고 트럼프는 자기가 이미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겠지만은 폼페이오는 이 부분을 실패로 끌고 갔을 때는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폼페이오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폼페이오의 정치적 미래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비건의 파트너인 최승희 북한 외무성 부상인 그 여자죠. 이 사람이 차일피일 실무회담을 미루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10월 초에 4차 방북을 했을 때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된 내용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비건과 최승희 간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비핵화의 실무적인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이래 발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비건이 최승희를 만나자 하니까 최승희가 러시아 가버리고 요리조리 피해 가서 그리고 또 유럽에 가고 그래서 또 비건이 유럽에 혼자 가서 또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문재인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할 때 또 미국은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그런 미팅을 하고 했죠. 그래서 지금 최승희가 피하고 있다는 것은 실무회담을 하면 그 실무회담에는 다른 소리 할 게 아니라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핵 리스트를 그리고 미사일 리스트를 어떻게 제출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찰과 검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약속한 이런 실무회담을 이렇게 북한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실무 절차에 돌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한국을 불러다가 북한과의 이 대북 제재에서 한국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워킹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요. 자, 외교부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뭘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오해와 잡음을 서로 줄이기 위한 협의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외교부 외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보웨이 방송은 대북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미 동맹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이렇게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제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데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야 되고, 비핵화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북한의 침략을 억지시켜 평화를 존속시키고 두 국가가 만든 번영을 지켜가야 된다는데, 이 결의안이 가만히 보면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국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문안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김정은이를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만나본 사람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대화한 사람이에요. 김정은이나 김영철이하고. 폼페이오가 갔다 가다가 이자들 믿고 내 더 가다가는 내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을 빼는 양상입니다. 그럼 폼페이오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더 볼 것도 없이 이제 이 부분을 접어야지. 계속 끌고 가다가는 나도 죽고 트럼프 니도 죽는다고 트럼프에게 지금 설득을 하는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지금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그 첫 약속으로 핵 미사일 리스트를 제출하기 전에는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번에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기 국면을 한 번 더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북한의 이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기를 조성을 함으로써 그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이 북한을 달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현재보다는 더 큰 선물로 북한에 오는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해 볼 거다. 저 사람들이 좀처럼 우리한테 대해서 한마디로 폭격이라든지 강압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전쟁 직전까지 한번 몰고 갔다가 또 한국에도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고 해서 친북 세력들이 총걸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자기가 이렇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화해 평화 제스처를 내보내면서 그때는 이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미국과의 2차 협상 국면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갈 때는 이 상황에서는 미국의 구도를 요리조리 안 들어가려고 입구에, 비핵화 입구에 발버둥을 쳤지만은 이제는 안 들어가면 버티지 못하는 단계에 왔고 깨느냐 들어가느냐 두 가지만 남았는데 미국의 비핵화 국면에 이대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뒤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가고 판을 여기서 한번 엎고 시간을 좀 더 벌고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서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더 축적하면서 미국의 지금 정치적 변화를 좀 지켜보고 선택하는 게 낫겠다. 북한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갑자기 돌변해서 강경하게 가서 북한을 폭격한다? 이렇게 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죠. 트럼프의 지금 정치적 입지나 의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또 거기에서 미국에서 지금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등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본 다음에 또 김정은이 미국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를 한번 조성해서 미국의 입장들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다시 또 풀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